변화 리더의 조건 4장 목표를 구체화하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판매에서 마케팅으로 하는 소제목이네요.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의 두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가 마케팅이죠. 그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이 하나의 언어로만 존재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마케팅일 것입니다. 수많은 매스컴들에서 SNS, 책 등에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글과 영상이 토표들이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주제가 마케팅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더럽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비자 보호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소비자 보호운동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케팅이 해야 하는 활동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케팅이 정상적으로 마땅히 해야 된다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소비자 보호운동은 기업에게 고객의 니즈와 현실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운동은 기업에게 자신의 목적을 고객의 만족으로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은 기업에게 고객에 대한 공헌의 기초에서 이익을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라는 것이. 소비자 보호운동은 마케팅의 수치입니다. 왜? 마케팅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니까 마케팅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보호운동은 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준다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윗부분에 마케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언급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케팅과 판매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 관점과 마케팅 관점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 관점은 우리가 몸에 밴 거죠. 너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시작해서 우리의 제품을 팔 시장을 탐색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 관점은 다릅니다. 그것은 고객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 고객이 찬 현실, 그리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효용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케팅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이지 판매 마케팅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큰 이야기합니다. 물론 언제나 판매는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상적인 마케팅이란 판매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거죠.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객을 충분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면 그것이 저절로 팔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하단에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라, 이노베이션을 언급합니다. 자,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의 두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는 마케팅이고 두 번째가 혁신이죠. 그 혁신을 언급하는 겁니다. 앞에서 마케팅을 강조했지만 마케팅만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케팅 지상주의에서 마케팅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정태적 경제, 스태틱 이코노믹에서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인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정태적 사회, 스태틱 소사이어티에 존재하는 것은 수수료 형태의 기업을 얻는 중개인,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투기꾼뿐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태적 경제, 정태적 사회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는 제품은 없고 현재 있는 제품만 서로 거래하는 경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냥 그것만 거래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 가치 창출, 혁신이 없는 경제와 사회를 스태틱 소사이어티, 스태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기업가가 없습니다. 안트레프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중개인만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투입꾼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오직 유동적 성장 경제, expanding economic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유동적 성장 경제는 변화와 혁신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경제와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성장과 확대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정말 특수한 기관입니다. 공동체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조직만이, 특별히 기업이란 조직만이 성장과 확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물론 다른 조직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두 번째 기능은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 만족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반드시 규모를 늘릴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혁신의 네 가지 종류를 언급합니다. 개선과 창조와 새롭고 남다른 걸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와 냉수포를 비교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식품 냉동 방지용으로 판매하는 세일즈맨 사례를 들면서 이거는 혁신가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새로운 시장 개척은 신제품 발명과 동일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욕구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혁신은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 혁신은 경제적 용어이지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혁신은 기술적 혁신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면서 사회적 혁신 이제 사례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책이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사례 중에 들 것은, 포드 자동차의 경영자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임스 쿠젠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드는 근본적으로 경영자의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시간급으로 주던 것을 일당으로 전환시키면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창조, 생산성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든가, 알프레드 슬로우전의 사업부 조직을 발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혁신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 혁신은 독립적인 기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혁신은 모든 부문,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인사, 노무, 총무, 영업, 마케팅, 구매, 생산할 것 없이 전 영역에 다 요구된다. 그 다음에 업종, 제조업, 유통업, 보험업, 금융업, 교육산업 등등 전 산업에 요구되는 것이다. 기업의 전 영역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혁신이란 뭐냐? 그 정의는, 혁신은 기존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새롭고 더 큰 부의 창출을 부과하는 과업이다. 그래서 전 산업의 모든 조직의 전 부서의 기능의 기술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의를 얘기하는데, 경자는 사회적 니즈가 발생하면 이를 수익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기회를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혁신에 대한 또 다른 정의다. 이게 뭡니까? 앞에 거는 기술적 혁신을 말한다면 이건 사회적 혁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두 개 덩어리, 마케팅과 혁신을 정리하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은 마케팅과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은 그 성격상 언제나 기업가적이어야 한다. 기업 경영의 내부 관리 역량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기업가적 목표가 수립된 이후에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가적 목표나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업 내부 역량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구조가 조직 전략을 따르듯이 기업의 내부 역량도, 기업 경영의 내부 역량도 기업가적 목표가 수립된 이후에 제대로 영향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